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퍼 코리아에 근무하는 정한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디도스 미티게이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BGP 플로우 스펙인데요. 이 BGP 플로우 스펙은 ACL을 프로토콜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스펙을 설명드리기 전에 디도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디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어택 컨트롤러에서 어택커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이 어택커들이 특정 빅팀한테 트래픽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빅팀은 CPU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용률, 밴드위드 사용률도 올라가게 돼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하는, 그리고 실제 분산되어 있는 공격자들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분산된 트래픽을 제어하는 방법들이, 그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쉽지 않은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격 유형들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분산돼서 이제 여러 좀비 PC들이 하나의 그 빅팀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의 트래픽을 전달하더라도 여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실제 공격자는 소량의 트래픽을 전달했지만 빅팀한테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디도스 공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도스의 공격이 이제 분산돼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산돼서 어떤 디도스를 필터링해서 막고 싶어요, 효과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용되는 게 플로우 스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RFC 557호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서 네트워크 장비에 정교한 파이어 필터를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 하드웨어, 파이어 필터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디도스를 감지하게 되면 감지된 시스템에서 디도스를 같이 필터링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감지와 차단을 분리하자 하는 이제 그런 원리에서 플로우 스펙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GP를 사용하다 보니까 AS와 AS가 또는 같은 AS 안에 BGP를 연결하고 있으면 요 AS와 AS 간 또는 같은 AS 간, 그래서 BGP 네이버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즉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공조를 해서 디도스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가장 크게 봐서는 국가 간도 가능할 수 있겠죠. 또는 하나의 큰 사업자 안에서의 그 서로 다른 망과 망 사이에서도 디도스를 경감하기 위한 필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플로우 스펙으로 어떻게 이제 디도스를 막을 거냐 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그 표준망 안에서의 동작 방법을 예시를 하는 건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BGP 이제 플로우 스펙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DPI를 분석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들이 이제 디도스를 찾아내는, 공격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태커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나 밴드위스가 올라가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 트래픽의 디도스에 대한 트래픽을 찾아서 룰을 만들어서 플로우 스펙 시스템에서 룰을 만들어서 RR을 통해서 각각 BGP로 전달하게 되면 요 네이버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해당하는 룰이 내려가서 원천적으로 공격이 이 코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코어에 공격 트래픽이 안 들어오면서 코어에 대한 리소스 전략할 뿐더러 빅팀도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빅팀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도 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빅팀에 있는 그 네트워크 그 사용률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디도스를 경감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 플로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로우 스펙에 대한 메커니즘을 잠깐 보시게 되면 BGP로 이제 정보를 교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패킷이 이제 패킷 포워딩 엔진 통해서 라우팅 엔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RPD라는 놈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라우팅 정보를 받아서 리빈에 들어와서 이제 요거를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스펙 정보는 그 플로우 스펙에 대한 정보들이 그 네이버가 오리지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노밸리데이션을 해서 그 네이버에 오는 놈들은 다 억셉트 해라, 이렇게 하는 폴리시를 걸어주게 돼요. 만약에 폴리시가 없으면 그때 이제 밸리데이션 하죠. 그 소스에서 오는 트래픽이랑 플로우 스펙 정보가 맞는지를 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다 폐기를 하고 그게 맞을 경우에 억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netflow.0이라는 곳에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고, 요게 이제 플로우 스펙 루트로 컨버전이 돼서
패킷 포워딩 엔진에 내려가면 패킷 포워딩 엔진에서는 그 정보에 의해서 ACL 파일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 필터 적용되는 것들은 뒤에 제가 모델링 랩이 있는데요. 그 랩에서 테스팅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플로우 스펙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아까 이제 앞쪽에서 보시게 된 밑에 쪽에 플로우 스펙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고 이제 제가 그림에 예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모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이제 엑사BGP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엑사BGP의 플로우 스펙 BGP 네이버를 맺기 위한 설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설정에 보시게 되면 그 설정 안에는 이제 그 네이버의 어드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의 뭐 라우터 아이디라든지 뭐 자기 자신의 이제 이건 자기 자신이겠죠. 네이버 요놈이고 자기 자신의 라우터 아이디라든지 자기가 어떤 BGP 패킷을 보낼 때 소스라든지 로컬 AS, POS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 여기 플로우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플로우 스펙 정보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플로우 스펙 정보들은 요게 이제 매치 컨디션들이에요. 그래서 소스 어드레스는 누구고 데스티네이션은 뭐고 그다음 포트는 뭐다 하는 것들. 이놈이 이제 디도스로 의심되는 놈들이고 그거에 대한 액션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액션들은 뭐 디스카드인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제 디도스 트래픽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트래픽을 버려버리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놈이 진짜 디도스인지 몰라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방법들은 트래픽 규모를 줄이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그 빅팀의 이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인데, 그때 이제 레인 리밋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려고 이걸 샘플을 해서 이제 샘플 서버로 보내주거나, 또는 온 그대로 그냥 통째로 분석 서버로 보내주거나 하는 것들이 액션의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액션들은 BGP 정보의 커뮤니티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루트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루트는 뒤에 잠깐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컨트롤 프로스펙 컨트롤 시스템이랑 바로 피어가 되어 있는 라우터의 설정이에요. 라우터 설정을 보시기에는 라우터는 이제 그때 로컬 AS랑 리모트 AS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eBGP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그 BGP 안에 있는 어드레스 패밀리가 이제 플로우라는 어드레스 패밀리가 생기는데, 그러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패밀리 안에 플로우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오는 것들은 실제 그쪽 네이버 오리지널은 정보가 아니고 그 플로우 스펙 필터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밸리데이션 하는 폴리시가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2.27.14.77이라는 네이버에서 오는 놈들은 다 밸리데이션 하지 마라 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BGP 네이버가 형성이 됩니다. BGP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show BGP summary라는 정보로 이제 네이버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172.27.14.17이라는 네이버에서 플로우 스펙 정보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액티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안에 플로우.0이라는 곳에 이제 테이블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테이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192.168.0.1, 그 다음에 10.00.1, 포트가 808080. 그래서 이렇게 마치 BGP 루트 정보는 보이게 되고요. 요거에 대한 액션은 아까 커뮤니티 형태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요 아웃풋은 커뮤니티가 안 보이는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커뮤니티 정보 안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받자마자 장비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AC를 지가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플로우 스펙 디폴트 INAC라는 필터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필터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받은 내용 그대로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BGP 플로우 스펙이 동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은 심플하게 됩니다. 기존의 BGP처럼 설정을 하게 되는데 플로우 패밀리 아인의 플로우라는 그 어드레스 패밀리만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랩에서 제가 5개의 라우터를 만들고 그 5개의 라우터를 가지고 소규모망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규모망에 하나는 이제 공격 트래픽이 들어오고 하나는 정상 트래픽이 지나가는데 그 정상 트래픽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거냐, 어떻게 BGP 플로우 스펙에는 컨트롤 정보에 의해서 ACL에 의해서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했던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 요 그래프는 그 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공격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상적인 트래픽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공격 트래픽을 다 차단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트래픽이 100%다 들어오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뒤에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의
트래픽 100%입니다. 그리고 공격 트래픽이 45%. 그래서 145%의 이제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과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정상 트래픽은 이제 그만큼 눌리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플로우 스펙을 적용하게 되면 그 플로우 스펙이 적용되자마자 그 트래픽들이 그 공격 트래픽이 다 제거가 되고 정상 트래픽이 이제 100% 다 전달되는 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플로우 스펙 정보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커밋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파일 필터로 적용이 돼서 바로 정상 트래픽은 다 100% 전달이 되고 공격 트래픽이 이제 드롭이 되고 있어요. 공격 트래픽은 이게 파일 필터 형태로 적용이 돼서 그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드롭되는 패킷 카운트를 커맨드 쓸 때마다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격센터, 그 공격 대응센터 모델이에요. 이제 플로우 스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센터 모델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AS와 AS 간의 공조를 어떻게 잘 해서 디도스 공격이, 대량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경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 이제 분석 시스템들이,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이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중앙에 있는 놈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디도스에 대한 게 감지가 됐어요. 감지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플로우 스펙 컨트롤 시스템에서 샘플을 하라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이렇게 정보가 내려가요. 그러면 샘플하게 되면 의심되는 트래픽만 뽑아서 이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진짜 패턴이 누군지를 찾아요. 그럼 그 패턴을 가지고 필터를 만들어서 이 검증된 필터가 누구한테 가느냐? 각각 지역에 있는 모든 라우터한테 가서 이렇게 방화벽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디도스를 제어할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BGP 플로우 스펙을 통해서 디도스 미티게이션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Visit the Juniper Education Services website to learn more about courses. View our full range of classroom, online, and e-learning courses. Learning paths, industry segment and technology-specific training paths. Juniper Networks Certification Program, the ultimate demonstration of your competence. And the training community, from forums to social media. Join the discussion.